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해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인 행위 네 번째 시간으로서요. 무상 부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의 부인, 위기 부인. 위기 부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위기 시 본지행위 부인, 비본지행위 부인. 네 번째 유형이 이제 무상 부인입니다. 391조 제4호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무상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공짜로 저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보증 쓰는 것도 채무 증가시킵니다. 그렇죠?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란 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출연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무상행위는 채무자가 대가 없이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고 구체적으로 증여, 유증, 채무면제, 권리포기, 시효유기 포기, 사용대차 등 법률행위도 있고 소송행위도 포함됩니다. 수익자가 반대급부로 출연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한 경우에는 사실상 무상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본호의 경우 채무자의 의사나 수익자 인식 등 주관적 요소는 요건이 아닙니다. 위기 시에 무상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극히 유해성이 강하고 수익자 측에서도 무상으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널리 부인을 인정하도록 공평에 반하지 않게 됩니다. 주관적 요건은 요건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이 수익자일 때는 6개월의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됩니다. 특수관계인이라는 건 주로 친족을 범시됩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 존비속.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부인 대상이 연대보증행위인 사안에서 부인 대상 행위 기간을 확정하는 채무자회생법 101조 제3항이 적용되는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라 하면 그 연대보증행위 직접 상대방으로서 보증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행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말하며 비록 주채무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행위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는 이 법률 제 101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봐야 된다고 이제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무상행위 부인은 대표적인 게 이거는 그 개인 파산에서도 간혹 문제가 됩니다. 아주 뻔하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부부가 배우자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는데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한 몇 억짜리가. 근데 갑자기 2018년 6월 달에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그 당시에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가출한 다음에 자기는 지금 고시원에서 아무런 소득도 없어 뭐 폐인처럼 살고 있어요. 노숙자처럼. 한 달에만 한 2~30만 원 내고. 그리고 나서 파산 신청했습니다. 딱 들어맞죠. 무상행위 부인. 그게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그건 이제 가처분도 하고 소송을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 무상행위 부인에 딱 들어맞죠. 다시 한번 보면 지급정지, 그렇죠? 지급정지 시에 무상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 이미 채무자는 채무가 초과 상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과 구별되는 게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똑같은 무상행위래도 이 사람은 2015년경에 경기도 안산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2015년도에 배우자한테 그 단독주택을 증여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보면 채무가 없었어요. 지금도 채무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배우자한테 집을 넘겨주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혼자 살면서 병원 치료비가 궁해서 2019년인가 그때 카드를 하나 만듭니다. 현대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병원비에 써요. 그래서 채무가 한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한 800 정도인데 2020년에 파산 들어왔어요. 자기 돈 못 갚겠다고. 그래서 따져보니까 배우자하고는 이제 사실상 별거 중이고
유일한 채무입니다. 카드값 1,000만원. 근데 지금 보면 병색이 완연하고 나이도 지금 60 넘었습니다. 뭐 아무런 직업도 없어요. 뭐 고시원 같은 데서 생활하는지 뭐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 과연 2005년 전에 그 배우자한테 넘겨줬던 그 증여행위, 똑같은 무상부인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되죠. 왜? 이 사람이 채무가 생긴 거는 최근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급불능, 지급정지가 아니었어요. 채무 초과인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유일한 채무는 가출한 이후에 거의 노숙자처럼 지내면서 몸이 아파서 그 수술비에 쓰느라고, 치료비에 쓰느라고 카드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거는 2018년도에 채무가 거의 한 1억, 2억 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단독주택은 아니고 빌라입니다. 한 2억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 3, 4억 가겠죠. 빌라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걸 무슨 이유인지 몰라서 하여튼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가출을 한 상태에서 자기는 사실상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까 그 안산 케이스하고 이 서울 케이스, 이 서울에 있는 이 넘겨준 사람은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넘겨준 거고, 안산에 있는 사람은 채무 초과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뭐 배우자가 강요를 했든지 아니면 구워 삶았든지 집을 넘겨라 해서 넘겨준 겁니다. 둘 다 넘겨준 건 똑같죠. 증여죠. 무상행위죠. 그렇죠? 이 증여. 그렇죠? 대표적인 무상행위가 증여입니다. 증여. 그죠? 증여. 뭐 다른 거는 뭐 있지만 이런 거는 사실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고 증여가 가장 많이 일어나죠. 유증도 뭐 채무자가 사망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또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문제되지, 생전에 채무자 파산에서는 증여가 문제가 됩니다. 이렇듯 똑같은 무상행위지만 하나는 지급정지 후에 무상행위를 증여를 해서 관제인이 부인 대상이 되는 거고, 하나는 그 당시에는 채무자가 지급정지가 아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부인권 행사가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권, 무상부인 행위는 이제 부부 사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파산 재단에서는 뭐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고, 손자나 아들한테 증여하는 채무 초과인 상태. 그래서 채무 초과가 아주 중요한, 채무 초과가 아니라면 이 무상 부인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무상행위 부인도 그 유기시 부인보다 많이 개인 관제에서도 좀 간혹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기시 부인 요건을 해서 제가 검토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유기시 부인. 근데 고의 부인하고 무상행위 부인은 간혹, 고의 부인은 워낙 많고요. 무상행위 부인도 간혹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무상행위 부인에 대해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뭐 그 이후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